안녕하세요. 이근규입니다. 오늘은 저희 이근규 TV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많은 구독자들과 또 여러 주변에서 이근규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저 책에 얽힌 무슨 사연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오셨어요. 북토크라고 할까요? 책과 관련된 이야기니까요. 물론 책에 있는 담겨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책과 저와의 관계, 또 책을 제가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이나 그 책에 대한 저 나름대로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북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사실 책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게 된 데는 제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학을 했죠.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고 껌을 팔고,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, 또 겨울에는 찹쌀떡과 메밀묵 장사를 했어요.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할 때 제 목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또 이렇게 매출을 올렸죠. 아이스키게 이게 제가 했던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의 톤입니다. 뒤에 약간 휘감아서 이렇게 감는 울리는 그 소리가 느껴지시나요? 그다음에 또 깨끼나 하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는 좀 나무젓가락 같은 막대기에 얼음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고, 하드는 그보다 좀 부드러운 것이었었어요. 주로 그 당시는 삼광행이라는 삼광 하드, 삼광 아이스케이크를 판매하고 다녔죠. 그 당시는 뭐 냉장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아이스케이크 통에 이렇게 통을 몇 개다 메고 그 속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보온 장치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. 겨울이 되면 이제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접고 대신 찹쌀떡과 메밀묵 장사를 했죠. 골목골목을 쭉 다니면은, 예를 들면 서울의 종암동에 있는 또는 기름시장 옆에 있는 또 관악구 봉천동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산길에 쭉 길게 좀 뭐랄까 좀 달동네가 이어져 있는데요. 천장도 낮고 대체적으로 담벼락도 얕아서 그 창문을 통해서 주로 이제 물건을 거래했어요. 골목에 딱 진입해서 저 산비야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. 제가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소리 지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그 낭낭한, 그리고 아직 변성기에 오지 않은 하이 톤이 높은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목청도 컸는데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리가 잘 전달되어서 저쪽부터 창문이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어이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. 뭐 골목 한 몇 개만 지나면 물건을 다 팔고 또 도매상에 가서 떼다가 또 영업을 계속했죠. 학교를 다닐 때니까 방학 때나 휴일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바빴겠어요. 학교에 아침 일찍 가서 수업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물건도 떼다가 신문이나 뭐 또 껌이나 팔아야 되고요. 또 구두 닦기는 새벽에, 그 당시에 이제 구두가 워낙 또 귀한 시대여서 구두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닦아서 신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골목을 쭉 맡아서 문 앞에 내놔요. 그럼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서 닦고 또 도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. 그거 말고도 이제 특별히 이제 닦아야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제가 다녀가는 것을 표시합니다. 이렇게 하죠. 따끄 뭐 제 목청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또 어쩌면 또 그런 소리를 자꾸 이렇게 지르다 보니까 발성이 좀 훈련이 돼서 목소리가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제 형제들에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좀 보태고,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리어카 끌고 무화과집에서 저희가 더부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학비를 제가 나름대로 좀 보태야 됐었거든요. 물론 뭐 학교에서 장학금도 좀 받고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을 사보거나 뭐 나름대로 자기 용돈도 필요하잖아요.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여기저기 참 부러운 게 많았겠어요. 뭐 화려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좀 잡비가 좀 필요했었죠.
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문득 밤에 일기를 쓰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야, 이렇게 바쁘게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그 책 속에 교과서에 보면 많은 소설, 시 또는 평론, 수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. 역사책도 있고 뭐 문화에 관련된 책도 있고 또 위인전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많은데 이 책들을 시험 볼 때 제목과 뭐 줄거리만 알지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하잖아요.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문화적으로 또 인간의 삶의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자란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개인적인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어른이 돼서 뭐 이렇게 사회에서 누굴 만나거나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너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봤어? 너 그 영화를 아직 본 적도 없어? 너 그런 음악을 들어보지도 못했어?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남들은 참 어떻게 볼까 좀 뭔가 좀 쩔리지 않을까요, 가슴이?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? 나 중학교 시절은 고학하고 돈벌이하고 다니느냐고 집에 살림을 좀 보태려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.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거든.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써낸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재산이 0원으로 돼 있어.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은 뭐 알아듣겠죠. 그랬구나.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삶에 많은 그 서적을 읽어보지 못하거나 많은 체험을 하지 못한 것도 이해는 된다. 이렇게 하겠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것은 결국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서 결국은 내 인생을 변명하고 또 내 인생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는 별로 바람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을 다 생활비나 학비나 뭐 필요한데 다 써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도 좀 더 쓰자. 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열심히 벌기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좀 쓰자. 그래서 순이익의 10%를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소장하자.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.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사서 읽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는 영원히 그걸 보관하자.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. 사서 보는 것 자체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보관하겠다까지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어떤 그 숙제나 어떤 뭐랄까 구속력 있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아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한 거죠. 그 책을 사서 보려니까 이제 어떤 책을 사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책을 돈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새 책 또 이렇게 좋은 전집류는 살 수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노점상에 있는 헌책이나 중고서적들 또 청계천 그 책방이 많았던 그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내 주머니의 순이익의 10%에 해당되는 책을 사보는 그러한 나날이 시작된 것이죠. 자,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는 제가 그렇게 만난 책과 그렇게 해서 읽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합니다.